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 젊었을 때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어느 순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20대에는 세상이 전부 내 것 같고, 30대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40대에는 이제 좀 알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50대에는 어느 정도 인생을 파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60대, 70대, 80대로 접어들면 그 모든 자신감이 조용히 사라지면서 대신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짜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바라본 노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특히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 5가지를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80세라는 나이는 어쩌면 인생을 가장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꾸밀 것도 없고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남은 날들을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하시는 말씀들이 어느 철학책보다도 더 묵직하고 어느 명언보다도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70대, 80대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60대이신 분들도 아직 50대이신 분들도 이 진실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된다면 남은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엊그제 아이들 손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아서 데려온다는 느낌 말이에요. 분명히 얼마 전에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새 은퇴를 하고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세월이 어디에 있었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 말이에요. 80세가 되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단순히 나이가 빨리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볼 시간을 제대로 갖기도 전에 어느새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뜻이에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80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살림을 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인데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이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늦게 깨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지금보다 나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더 좋아질 거야. 지금은 이것만 끝나면 돼. 지금은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항상 미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중을 외치며 달려온 끝에 80세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그 수많은 나중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를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오늘이라는 날이 내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하루를 진심으로 느끼며 살고 있나요?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살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세의 어르신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때 조금 더 천천히 살았더라면, 조금 더 지금에 머물렀더라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창밖에는 어떤 계절이 펼쳐져 있나요? 그 풍경을 오늘 한번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살았다는 느낌을 주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으신가요? 80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 중에서 실제로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놀랍도록 많은 분들이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집도, 통장도, 트로피도, 직함도 아닌 사람이라고요.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쌓아온 커리어와 명성은 은퇴와 동시에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힘들게 마련한 집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집일 뿐이에요.
은행 통장에 있는 숫자는 분명히 삶의 안정을 줍니다만 그것이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몸이 아파서 힘들 때, 그냥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뿐이에요. 어느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한창 사업이 잘 될 때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회장님, 사장님 하며 굽신거렸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으며 식사 약속은 몇 주 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기울고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가 뚝 끊기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지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연락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으셨대요.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진짜 내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 하고요.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모임 사람들, 동창들. 그런데 그 관계들 중에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진짜 관계들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잘 갖고 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서운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관계를 흘려보냅니다. 오래된 친구가 연락해오면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루고 형제 자매가 얼굴 보자고 해도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배우자가 말을 걸어도 TV에 눈이 팔려 대충 대답하고 자녀가 전화해오면 간단하게 끊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어 그 거리를 돌아봤을 때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 이미 멀어진 관계들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요즘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시고 얼마나 진심을 담아 대화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내 생각이 났어 라는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진실을 80세가 되어서 깨닫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끼고 가까이 두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걱정돼서 못했던 경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워서 삼킨 경험.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서 그러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온 경험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동물이라 집단 안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생존과 직결된 시절이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본능에 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본능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정작 노래 교실 한번 다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냐고요? 나이 든 사람이 노래 배우러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내가 그 나이에 노래가 뭐야 라고 스스로 지레 포기한 것이지요. 그러다 70 중반에 병이 드셨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분이 가장 많이 후회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대요. 그냥 할 걸 그랬어. 남이 뭐라 하면 어때? 내가 좋으면 된 거지. 이 말씀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더라고요. 80세가 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살고 보니 남들은 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사실 남들은 잠깐 보고 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의 시선 때문에 평생을 조심조심 살아왔던 거죠. 물론 사회 안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남의 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는 것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등록해보는 것도 좋고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 꺼내보는 것도 좋아요. 그 작은 해방감이 쌓이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그때 그냥 할 걸 그랬어 라는 후회를 덜하게 됩니다.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사실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더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건강이 최고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80세가 되신 분들이 네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인생의 진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고 70대까지도 정정하게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70 중반에 뇌졸중이 한번 오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의 한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말도 예전처럼 또렷하게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평생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오셨던 분이 갑자기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진 거예요. 이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내 건강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 덜 일하고 더 몸을 챙겼을 텐데.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계단을 아무 생각 없이 오르내리고 시장에 걸어서 다녀오고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리고 좋아하는 산에 오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가족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일상을 바꿔야 하고 배우자가 간병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힘들어지고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80세의 어르신들은 절실하게 느끼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 진실을 이렇게 늦게 깨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아픈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릎이 멀쩡할 때는 무릎이 아프다는 것이 어떤 불편인지 실감이 안 되고 혈압이 정상일 때는 고혈압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검진을 미루고 운동을 미루고 식단 관리를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지금 내 몸에 작은 신호가 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고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고 허리가 가끔씩 뻐근하고 이런 작은 신호들을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은 큰 병이 오기 전에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부터 매일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부터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날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80세의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만 되면 행복해질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집이 생기면,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사업이 잘 되면, 은퇴를 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는 평생 그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며 행복을 미래의 어딘가에 두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80세가 되신 분들이 다섯 번째로 깨달으시는 인생의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언젠가 조건이 갖춰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8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살림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남들처럼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여행 한번 제대로 가봤으면 좋겠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와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손 따뜻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넓은 집도 해외여행도 아니고 손자가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순간이 행복이었구나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셨대요.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 밥상을 차릴 때의 그 고요한 새벽 공기,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집에 가득했던 그 저녁, 남편이 퇴근하며 왔어. 한마디를 했을 때의 그 안도감, 이웃과 담 넘어 나눠 먹던 반찬 한 접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행복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훈련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완벽한 상황.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실하고 올바른 삶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 지금 발밑에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밟고 지나쳐 온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잠깐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것에서 작은 기쁨을 느꼈나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하게 한 잔 마신 커피, 잘 잤다고 상쾌하게 일어난 아침,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 웃은 것, 오랜만에 받은 가족의 전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행복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작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80세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라면 그 순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았을 텐데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하나를요. 그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더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0세 노인이 인생 끝자락에서 깨달은 5가지 진실을 모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필요 없다는 것,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지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맞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사실은 아주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그냥 80평생을 살아오신 평범한 어르신들이 삶 속에서 직접 몸으로 깨달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묵직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실은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강의실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사람인 이상 살면서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고 놓치는 것도 생기고 아쉬운 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신다면 그 후회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80세 어르신들이 이 진실을 깨달은 나이보다 조금 더 일찍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 바꿀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아직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시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살아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오늘 한 발짝 내딛는 것, 아니면 그냥 오늘 저녁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으며 오늘도 살아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한 가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바다도 처음에는 작은 물 한 방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보다는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 아직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